아무튼 이 200페이지의 그 조회 기능 구현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고, 조회 기능 구현, 출력 기능 구현 5점짜리 한 문제씩 거의 고정적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조회 기능 구현은 폼을 통해서 자료를 조회할 때 특정 조건을 입력받아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만을 추출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200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이 폼입니다. 이 폼에서 명령 단추가 이렇게 있고요. 그 명령 단추 옆에는 조건을 넣어주는 상자가 있어서 조건을 내가 뭐 101학번 이렇게 적어서 조회 단추를 딱 눌렀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그 101학번이 찾아질 수 있도록, 그 해당하는 사람의 뭐 이름, 학과, 그 해당 조건에 맞는 레코드가 조회돼서 찾아지도록 구현하는 기능이 조회 기능 구현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냐면요. 시험에서도 뭐 필터 속성을 이용한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하시오, 뭐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조회 기능 구현은 프로시저로 비주얼 베이직으로 코딩을 해서 기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먼저 이 필터 속성을 어떻게 쓰는지 이 두 줄을 외워야 되거든요. 문법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터 속성 요거 중요하고요. 시험에서는 조회 기능 구현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이 필터 속성을 이용한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하시오,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조회 기능 구현에서는. 다른 것들보다도 얘를 외워서, 이 두 줄을 외워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왜 이게 어렵냐면 이 조건식 때문에. 이 조건식이 이렇게 막 밑에가 예시거든요. 그 폼의 이름은 me라는 말이 대신 받는 거 아시죠? 우리 앞에서 unload me, 비주얼 베이직에서 unload me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me가 현재 폼을 뜻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우리 unload me 이런 거 써봤으니까. 근데 mid.filter equal 조건식, mid.filter on equal true, 이 두 줄이 이렇게 예시 200페이지의 요 예시처럼 바뀌는 건데, 조건식이 이와 같이 뭐 작은 따옴표가 막 붙기도 하고, 뭐 %가 막 따라 붙기도 하고, 뭐 이상한 기호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또 안 외워지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알고 보면 이런 게 막 달라붙는 쌍따옴표 안에서 뭐 조건식이 쓰이고 %가 오고 뭐 작은 따옴표가 오고 때로는 샵이 오고, 요런 그 이유가 있거든요. 문법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해하면서 몇 번 해본다면,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이게 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한 두세 번, 이제 3번 이상 이렇게 코딩을 자꾸만 해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나중에는 뭐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처음부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근데 한 몇 번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조건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어렵다. 프로시저의 조건식은 이렇게 어떤 속성이 들어가는 조건식은 뭔가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 작은 따옴표나 %나 이런 게 붙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코딩을 해본다면은 나중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레코드 소스 속성이나 또 그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에 나오는 레코드 셋 클론 속성, 이런 것들은 필터 속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거든요. 이 문제가 워낙에 어려워서 일부러 필터 속성으로 시험에 내거든요, 자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물론 이 레코드 소스 속성으로 SQL문으로 코딩해서 조회할 수 있고, 선택한 내용을 이렇게 조회해서 보여줄 수 있고, 또 레코드셋 콜론으로 이 두 줄 외워가지고 레코드셋 콜론과 find first 메서드를 이용해서 또 뭐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찾아서 또 그 위치 값으로 북마크로 찾아가서 뭐 보여줄 수도 있고, 하여튼 요런 게 두 줄을 또 외워야 되거든요, 쓰려면은. 지금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외우는 게 좋냐면
다른 건 이런 거 안 하더라도 200페이지에 나오는 필터 속성, 아까 제가 앞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이 200페이지의 이 필터 속성만큼은 꼭 외워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를 만날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조회 기능 구현 한 문제, 5점짜리 한 문제 나오는데 요거 필터 속성으로 구현하시오 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다른 것들보다도 요걸 먼저 외워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요, 이렇게 조건식이 까다롭게 작성되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거라 했는데요. 조건식은 딴 데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저기 뭐 레코드셋 쿨론도 그렇고 레코드 소스도 그렇고 다 보면은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서 조건식이 뭐 이렇게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 뭐 작은 따옴표 n% 막 이런 게 달라붙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다 뭔가 문법이 정해져 있어서 저런 게 막 달라붙는데, 요런 게 오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n% 뭐 작은 따옴표 이런 게 왜 저렇게 막 조건식에서 쓰이는지. 그 이유는 201페이지 밑에 주의사항에 나오는데요. 이 주의사항은 비주얼 베이직에서 코딩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이 주의사항은 그러니까 딴 데서가 아니라 비주얼 베이직에서 프로시저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고,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어떤 속성에 들어가는 조건식이나 SQL문은요, 큰 따옴표로 묶으며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되는 값 앞뒤에는 작은 따옴표로 표시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조건식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이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어떤 속성에 들어가는 조건식이나 쿼리, SQL문, 쿼리문은 쌍따옴표를 붙여서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 위에도 보면은 이렇게 막 이런 조건식 같은 게 쌍따옴표 앞뒤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문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속성이나 하여튼 이런 메서드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식은 쌍따옴표가 붙어야 돼요. 근데 이 쌍따옴표가 이렇게 조건식에서 쓰이면 조건식 안에서 들어오는 텍스트, 문자는 또 쌍따옴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텍스트가 쌍따옴표를 쓰는 거잖아요. 텍스트 형식 앞뒤로 쌍따옴표를 우리가 붙였잖아요, 앞에서. 근데 이미 조건식에서 쌍따옴표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그 안에서 쓰이는 텍스트 형식은 또 쌍따옴표를 쓰면은 서로 충돌나니까. 조건식의 쌍따옴표하고 텍스트 문자의 쌍따옴표하고 서로 충돌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텍스트 형식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의 의미가 텍스트 형식이다, 그 안에 들어오는 값이 문자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의 이름이나 변수 등은 큰 따옴표 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연결 연산자를 사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n% 연결 연산자들이 중간중간에 막 보이는 게 있었죠. 컨트롤의 이름이란 게 뭡니까? 컨트롤이 뭡니까? 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 txt 뭐 4번 이런 거 있잖아요. txt 학번, txt 뭐 제품 코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컨트롤의 이름이에요. 텍스트 상자의 이름. 뭐 cmb 뭐 제품 코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콤보 상자 이름. 그런 게 다 컨트롤의 이름인데, 그런 컨트롤의 이름은 큰 따옴표 안에 있으면 또 안 된대요,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그러니까 저 위에 예시도 보면은 이런 게 컨트롤이거든요. txt 4번. 그럼 보면은 정말 n%로 따로 분리를 해놨거든요. 이 조건식 쌍따옴표 부분하고는 따로 n%로 별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자의 이름으로 인식이 되려면 그 안에 있는 값을 또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쌍따옴표 안에서 상자 이름이 들어가면은 컨트롤의 이름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분리시켜서 따로 컨트롤 이름은 조건식 부분과는 별개로 따로 분리시켜서 써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n%가 오는 거고요. 이 작은 따옴표는 이 안에 들어오는 값이 텍스트 형식일 거다, 이 안에 들어오는 값이 문자일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형식이 숫자인 경우는 우리가 원래 숫자 앞뒤로는 아무것도 안 붙이죠. 엑셀에서도 숫자 앞뒤로 뭐 뭘 붙인 적이 없잖아요. 쌍따옴표를 붙이거나 하지 않죠.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똑같고, 데이터 형식이 문자인 경우는 아까 위에서 나왔듯이
작은 따옴표를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나왔듯이 조건식이 큰 따옴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형식은 작은 따옴표를 붙인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가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데이터 형식이 날짜인 경우가 있는데, 날짜인 경우는 샵을 쓴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액세스는 날짜 앞뒤로 샵을 또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뭐 6월 11일 이렇게 적으면 액세스는 자동으로 샵이 붙기도 합니다. 날짜 앞뒤로 이렇게 샵이 들어가야지만 날짜로, 이 안에 들어오는 값이 날짜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 위치에 샵을 쓰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오는 값은 날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세 가지 형식밖에 없어요. 숫자, 문자, 날짜. 그거를 구분해서 형식 기호를 써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 문제를 풀면서 해보도록 하죠. 뒤에 203페이지로 와서 연습 27번을 열어가지고 해볼게요. 여기는 그 액세스 조제 연습 문제 파일 액세스의 연습 폴더에 데이터베이스 4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4강 연습 27번입니다.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거기에 거래처별 구매 정보 폼이 있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보고서밖에 안 보이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고서만 보이면? 네, 모든 액세스 개체 볼 수 있도록 해서 보는 거 아시죠?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액세스 개체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쓰도록 하세요. 네. 그러면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또 폼이 있죠? 거래처별 구매 정보 폼. 거래처별 구매 정보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봅니다. 조회 기능 구현은 물론 이제 어려워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패턴을 한번 알아놓으면은 또 풀 수도 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디자인으로 와서 폼 창을 조금 크게 키워보세요. 창 크기를 좀 키워보든가, 하여튼 밑에 내려보면은, 밑에 쪽에 하여튼 내려보든가 해보면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CMB 거래처 찾기, 또 레코드 찾기 버튼, 요런 것들이 보입니까? 네. 항상 이렇게 명령 단추가 있고요. 조회 기능 구현은 그 명령 단추 옆에는 조건을 넣어주는 그런 컨트롤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얘가 레코드 찾기 버튼 맞고 그 옆에 왼쪽에 있는 이 상자가 문제에서 얘기한 CMB 거래처 찾기 맞나요? 콤보 상자 CMB 거래처 찾기 맞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CMB 거래처 찾기에서 거래처를 선택하고 레코드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구매 내역 레코드 정보를 보여주도록 해라. 네, 마지막에 필터와 필터 온 속성을 이용한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해라. 시험에도 요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조회 기능 구현은 구현하기 전에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이게 하여튼 뭘 찾는 건지 알아도 봐야 되고,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게 좋은데요. 폼 보기로 바꿔서 테스트 해볼 건데, 어저께 폼 보기 했을 때 계속 다운됐던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다운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폼은 일단 닫고 더블 클릭해서 여는 게 좋을 거예요. 디자인에서 폼 보기로 바꿀 때 다운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그냥 닫고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셔도 좋아요. 하여튼 폼 보기 상태죠. 폼 보기 상태로 거래처별 구매 정보 폼을 일단 보시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거래처를 선택하시고, 삼성도 좋고, 삼성은 이미 돼 있으니까 대우로 좋고, 뭐 현대도 좋고, 뭐 호남석유도 좋고, 원하시는 걸로 해서 레코드 찾기 해보세요. 찾아집니까? 안 되죠. 뭐 인터파크 해서 레코드 찾기 하면 찾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찾아질 수 있도록 해라. 그 내용이 위에서 찾아져야 돼. 그런 말입니다. 혹시
위에 뭐 차단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차단 알림 표시줄로 차단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컨텐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써야 합니다. 프로시저는 차단되고 있으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컨텐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쓰셔야 되고요. 뭐 막혀 있으면은 엑셀도 그렇고. 그럼 디자인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뭘 찾는 건지 아시겠죠? 예. 여기에서 뭐 선택해가지고 하여튼 뭐 대우, 뭐 인터파크 이렇게 선택해서 찾기를 눌러서 찾아줘야 된다. 그건데 그러면 이벤트 프로시저로 이제 작성을 할 건데요. 예. 레코드 찾기를 클릭했을 때 따른 프로시저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프로시저 작성할 때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벤트 작성 해가지고 뭘로 작성했습니까? 앞에서 프로시저 작성해 본 적 있었죠? 마우스 우클릭 이벤트 작성 해가지고 단추 위에서 그때 코드 작성기로 작성했었죠? 기억 안 나세요? 저번에 우리 뭐 엑셀의 언로드미처럼 닫히도록 하는 거, 폼이 닫히도록 하는 거 할 때 이런 거 해봤거든요. do cmd.close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해보고 한 적 있죠. 네, 그거 할 때도 해봤거든요. 네, 아무튼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벤트 작성 해가지고 코드 작성기로 작성한다. 네, 저처럼 그렇게 외워주세요. 이벤트 프로시저는. 오늘은 솔직히 집중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이게 심하게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괜히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집중 안 하시면은 거의 뭐 안 될 거예요. 예. 잘하는 사람도 집중해서 해도 될까 말까거든요. 그 하나 오타 하나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오타 하나, 작은 따옴표 하나, 쌍따옴표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신경 써서 작성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실수하기 딱 좋거든요. 이게 코딩할 때. 특히 성격이 좀 그렇게 세심하지 못한 분은 오늘은 진짜 좀 섬세하게 그 하나하나 보면서 코딩을 하셔야지 안 피곤할 거예요. 네. 틀린 거 찾는 게 더 힘들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이벤트 작성, 코드 작성기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 거고요. 확인했으면 이제 해볼게요. 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하여튼 코딩할 때 좀 신경 써 주세요. 집중해서. 그럼 해볼게요. 여기서 아까 전에 외워야 되는 두 줄을 제가 적어 볼게요. 아까 밑점 필터 이꼴 조건식, 밑점 필터 온 이꼴 true. 아까 외워야 된다는 두 줄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그거를 바로 적어 볼게요. 여기다가. 나중엔 저처럼 외울 수 있어야 돼요. 미점. 미는 현재 폼을 뜻하는 말이에요. 현재 폼을 뜻하는 말이고, 점 찍으면은 막 속성들이 나오죠. 그러면 필터 fi 해서 필터 속성을 더블 클릭 선택합니다. 필터를 선택했으면 이런 속성들은 손가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속성들은 항상 는이 필요합니다. 속성값을 정의할 때 뒤에 는이 들어가서 속성값을 정의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네, 모든 속성들은 항상 뒤에 는이 필요하고요. 네, 는 해서 속성값을 정의하는데 뭐 여기는 조건식 쌍따옴표 안에 조건식 이렇게 그 조건대로 이제 필터를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조건식은 쌍따옴표를 붙인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속성에 들어가는 조건식이나 SQL문은 큰 따옴표를 붙인다 이런 말이 아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네. 조건식 쌍따옴표 안에 조건식 엔터 했고요. 그다음 그 밑에는 또 똑같이 mi 점 fi 이렇게 입력해서 이번에는 필터 on 이라는 속성을 더블 클릭합니다. 점 찍고 나서 fi 입력해서 필터 on을 더블 클릭했어요. 필터 on은 이제 또 는 해보면 뭐가 튀어나와요. 는 입력하면 true냐 false냐 이렇게 물어보죠. 필터를 킬 거니까 위에 조건대로 필터를 켜라 해야 되니까 true를 더블 클릭 하시면 돼요. false 하면 필터를 꺼라, 필터를 해제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필터 on equal true. 그러니까 이 두 줄을 외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저처럼. 나중에 한 몇 번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식이 까다로워서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조건식이요. 항상 뭔가
그 어떤 컨트롤에 적혀 있는 값을 찾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 명령 단추 옆에 있는 그런 단추가 여기 있으면 그 단추 왼쪽에 있는 컨트롤에 적혀 있는 값을 아까 뭐 대우 이런 거 적혀 있으면 그 적혀 있는 값을 찾으라고 하기 때문에요. 조건식이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게 돼 있냐면은 항상 고정인데 거의 이렇게 어떤 컨트롤에 적혀 있는 그 필드 값을 찾으라고. 그 컨트롤에 적혀 있는 것과 일치하는 필드 값을 찾으라고. 그래서 조건식은 이렇게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작성되게 돼 있어요. 이 액세스에서의 조건은 보통 어떤 컨트롤 상자에 적혀 있는 값과 일치하는 거 찾으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작성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외워주시면은 작성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이 조건식이라는 말을 제가 바꿀 겁니다. 이렇게 블럭 지정해가지고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 이렇게 조건식이란 말 대신에 이렇게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쓰시면 작성하기가 더 이제 편한데요. 이렇게 바꿨고 그리고 필드명과 컨트롤명을 찾아서 이제 넣어줘야 되거든요. 조건에 관련된 컨트롤명은 지금 문제에도 적혀 있어요. 컨트롤명이 뭘까요? 아까 우리가 뭐 대우, 뭐 인터파크 이렇게 넣어줬던 그 상자의 이름인데 문제에 나오는데 네, 바로 CMB 거래처 찾기. 그러니까 203페이지 문제에 CMB 거래처 찾기에서 거래처를 선택하고 뭐 레코드 찾기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컨트롤명은 문제에서 항상 적혀 있습니다.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은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참고로 이 CMD 찾기 얘는 명령 단추예요. 얘는 물론 얘도 컨트롤이 맞긴 맞지만 커맨드 단추, 명령 단추라서 실행하는 명령 단추지 조건을 넣어주는 상자가 아니거든요. 쟤는.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애는 조건에 관련된 컨트롤은 아니고 실행하는 명령 단추고 이 명령 단추 왼쪽에 있던 아까 우리가 조건을 직접 지정해줬던 그 컨트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컨트롤이란 거는. 그러면은 Alt F11 눌러서 액세스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Alt F11 눌러가지고 액세스로 가서 이 단추 왼쪽에 있는 이 컨트롤, 이 찾기 단추 왼쪽에 있는 이 컨트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고 CMB 거래처 찾기라는 것을 문제에도 적혀 있었고 컨트롤명은 됐고 그러면 필드명은 뭐냐? 필드명은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뭐 넣어줬던 값, 뭐 대우 이런 거 넣었죠. 그거와 연관 있는 필드는 보통 본문에 바운드 되고 있는 필드들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언바운드 컨트롤, 언바운드 상자 바운드 시켜봤죠. 어저께도 본문에 뭐 맨날 언바운드 적혀있는 애들 있으면 뭐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에 가서 막 바운드 시켰잖아요. 이렇게 막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 가서 언바운드 컨트롤 막 바운드 시키고 어저께도 많이 했잖아요. 이런 필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드명이란 게. 그러니까 여기에 바운드 되고 있는 이런 필드 중에 어떤 필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네, 여기에 아까 우리 대우 이렇게 적었던 게 거래처명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 딱 위에 본문에 바운드 되고 있는 필드들 중에서 딱 보면 보통 보입니다. 필드명이. 네. 그래서 거래처명 필드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다 찾았네요. 필드명은 거래처명이고 컨트롤명은 CMB 거래처 찾기고 그런 걸 네,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Alt F11 눌러서 돌아올게요. 비주얼 베이직으로 오세요. 비주얼 베이직으로 와서 필드명은 이렇게 더블 클릭 블럭 지정해가지고 이제 바꿀게요. 거래처명으로요. 그 다음 컨트롤명은 이렇게 더블 클릭 블럭 지정해서 얘는 문제에 적혀있는 CMB 거래처 찾기. 네, 이렇게 필드명과 컨트롤명을 이렇게 저처럼 바꿔보세요. 그렇게 이제 고쳤으면요, 이 CMB 거래처 찾기 컨트롤의 이름은요, 아까 전에
큰 따옴표 안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아까 앞에 컨트롤의 이름은 큰 따옴표 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201페이지에 나오는데 201페이지 밑에 쪽에 이거 컨트롤의 이름은 큰 따옴표 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연결 연산자를 사용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우리는 컨트롤의 이름 CMB 거래처 찾기가 큰 따옴표 안에 포함돼 있죠. 예. 그래서 상자 이름으로 인식이 안 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밖으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이 CMB 거래처 찾기를 콤보 상자 이름으로 인식시켜서 거기 콤보 상자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도록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상자 이름으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블럭 지정 더블 클릭해서 블럭 지정한 다음에 꾹 눌러서 밖으로 빼요. 저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밖으로 빼요. 쌍따옴표 밖으로 이렇게요. 아니면 뭐 잘라내기 블럭 지정해서 잘라내기 해서 쌍따옴표 바깥으로 나와서 붙여넣기를 하든가. 바깥쪽으로 하여튼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나서 이 CMB 거래처 찾기하고 큰 따옴표는 서로 이렇게 붙어만 있어도 오류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서로 붙어만 있어도 밑에 문법상 오류예요. 문법적으로도.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연결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큰 따옴표에 포함될 수 없고 이제 연결 연산자를 사용시켜서 앞에 이렇게 연결 연산자 써가지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식 부분과 이제 컨트롤의 이름과는 완전 별개로 분리를 시킨 거죠. 이렇게 되면은 상자의 이름으로 콤보 상자 이름으로 인식이 돼서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그러면 밑에 찍어봐도 오류가 안 뜨거든요. 네. M% 앞뒤로는 띄어쓰기를 꼭 잘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CMB 거래처 찾기에서 들어오는 값이 뭐냐 하는 거에 따라서 형식 기호를 뭐 붙이고 안 붙이고 해야 되는데 여기 CMB 거래처 찾기 콤보 상자에서 들어오는 값이 예를 들어서 숫자면 이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 20 이런 숫자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처명이 아니라 뭐 수량, 단가 이런 숫자 필드 이런 숫자 필드라면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이걸로 끝.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숫자가 아니라 아까 뭐였죠? 문자였죠. 대우, 뭐 인터파크 이런 문자였어요. 이런 문자가 들어오는 상황이면 원래는 뭘 붙여야 돼요? 쌍따옴표를 붙여야 되는 거죠. 대우가 들어오는 상황이면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여야 되는데 이미 조건식에서 쌍따옴표를 쓰고 있잖아요. 앞에서. 그 쌍따옴표를 쓰고 있는 관계로 우리는 텍스트가 들어옴에도 쌍따옴표를 쓸 수가 없고 쌍따옴표 쓰면 충돌 나니까 조건식의 쌍따옴표하고 작은 따옴표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앞뒤로는 일단 작은 따옴표를 붙일게요. 저처럼 해보세요. 처음엔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로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는 이 안에 들어오는 값이 텍스트일 거다, 텍스트 문자일 거다 이런 의미인데 참고로 또 이런 작은 따옴표와 같은 이런 형식 기호를 쓸 때는요 그냥 지 혼자 쓰면 작은 따옴표는 그냥 주석문 설명글로 막 뒤에 내용을 처리하거나 뭐 그냥 오류가 뜨거나 막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형식 기호로 인식이 안 돼요. 작은 따옴표 지 혼자서는 형식 기호로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작은 따옴표를 텍스트 형식 기호로 쓰려면 쌍따옴표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작은 따옴표 지 혼자는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따옴표는 쌍따옴표 안에 있을 때만 텍스트 형식 기호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뒤로 쌍따옴표를 여러분이 붙이시던가 뒤에도 직접 붙여 이렇게 주시던가 아니면은 이 앞에 있는 작은 따옴표는 저기 앞에 쌍따옴표 안으로 보내던가 앞에도 쌍따옴표가 있으니까 뒤에 거는 직접 붙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는 무조건 쌍따옴표 안에 있어야 돼요. 쌍따옴표 안에 있을 때 텍스트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붙이는 식으로 합시다. 이 작은 따옴표 앞뒤로 쌍따옴표를 이렇게 제가 오늘은 굉장히 좀 조심해서 코딩을 해야 된다 했죠. 복잡하기 때문에 뒤에도 마찬가지 이 작은 따옴표도 마찬가지 쌍따옴표 앞뒤로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형식 기호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작은 따옴표를. 근데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밑에 딱 찍어서 내려가 보면 아시겠지만 오류가 뜰 겁니다. 왜 오류가 뜰까요? 이 컨트롤의 이름과 큰 따옴표가 또 붙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아까처럼.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문법상으로 오류가 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앞에 썼던 %, 이거 분리시켜야 돼요. 쌍따옴표하고 컨트롤의 이름은 무조건 분리. 컨트롤의 이름은 무조건 지 혼자 따로 분리돼 있어야 돼요. %를 써서 오류가 안 나도록. 뒤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뒤에도 지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의 이름과 큰 따옴표는 이렇게 붙어만 있어도 오류가 뜨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 이렇게 써주면 끝납니다. 처음엔 제가 이해가 잘 안 갈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저도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근데 몇 번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한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게 %, 앞뒤로는 띄어쓰기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길어서 이거를 좀 줄여서 쓴 게 밑에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거를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지금은 우리 이대로 쓸 건데 그냥 이걸 줄이고 싶으면 이 작은 따옴표를 제가 앞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앞에도 쌍따옴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거든요. 앞에 여기도 쌍따옴표가 있으니까 얘를 앞으로 보내버리고 이걸 지워서 쓰면은 더 줄여서,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를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를 딱 지워서 쓰면은 이렇게 더 줄여서 쓸 수 있는, 그 밑에 또 적혀 있는 답이 되는데, 근데 뭐 이렇게 하나 똑같은 겁니다. 네. 뭐 이렇게 보내고 뭐 지우고 하는 게 귀찮으면 우리처럼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으면 테스트 해볼게요. 정말 찾아지는지. 네. 저처럼 이거 이름 같은 거, 그다음 필터 있고 능 같은 거, 그러니까 받들어 먹지 않았나, 네. 이런 거 실수하지 않았나, %, 앞뒤로 띄어쓰기 했나, 작은 따옴표는 쌍따옴표 안에 들어갔나, 네,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실수를 많이 하니까. 네. 테스트 해볼게요. 다 된 사람은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Alt Q 빠져나가서 저장하고, 혹시 다운되는 사람은 저장하고 닫았다가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보시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그러면 폰 보기 상태에서, 이렇게 폰 보기로 보는 상태에서 원하시는 거래처 대우 해서 레코드 찾기 하면 찾아집니까? 저처럼. 네, 인터파크 레코드 찾기 하면 찾아집니까? 그런 게 찾아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네. 뭐 또 오류가 뜨고 뭐 노란색 줄이 쫙 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오타를 넣어서 그런 거죠. 그거는. 네. 그런 사람은 디버그를 해야겠죠. 비주얼 베이직으로 와서 디버그를 하셔야 합니다. 네. 노란색 줄이 쫙 가 있는 분은 실행 멈추고 본인이 뭐 오타를 넣은 거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 뜯어봐야 돼요. 네, 필터 이꼴, 필터 온 이꼴, 이런 거 능 같은 거 받들어 먹지 않았는지, 네, 작은 따옴표는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예, %는 앞뒤로 띄어쓰기 잘 했는지, 이런 걸 잘 보고, 이런 이름들, 이런 것들 잘 적었는지 보고. 네. 그 다음 그 밑에 연습 28번 문제를 해볼게요. 203페이지 연습 28번을 또 해보겠습니다. 또 파일 열어보시죠. 액세스 연습 데이터베이스 4강의 연습 28번. 네, 연습 28번을 열어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사원 정보 폼이 또 있습니까? 네. 사원 정보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사원정보 폼 디자인 열었고, 폼 머리글에 txt 조회 컨트롤에 4번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4번에 해당하는 레코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시오 했는데요. 찾기 버튼이 있나요? 네, 항상 이렇게 명령 단추가 있고 조건을 넣어주는 또 상자가 왼쪽에 있고 언바운드 되고 있는 조건을 넣어주는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상자는 이름이 뭐죠? 이 컨트롤은
txt 조회죠. 네, 문제에도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txt 조회 컨트롤에 4번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대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뭘 찾으라고 하는 건지, 데이터 형식은 뭔지. 조회 기능 구현을 할 때는 무작정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폼 보기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잠깐 폼 보기로 바꿔보시죠. 사원정보 폼은 닫고 더블 클릭 열어가지고 폼 보기로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txt 조회에서 4번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막 1, 2, 3, 4, 5, 6, 7 입력해서 찾으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못 찾겠죠. 왜냐, 문제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4번을 입력하는 경우에만 찾을 수 있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뭐 있지도 않은 4번을 입력하면 당연히 못 찾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얘를 복사할게요. 얘는 정확한 4번이 맞잖아요. 네, 얘를 그냥 컨트롤 C 복사하고, 그리고 이 txt 조회에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붙여넣기.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4번이 맞겠죠? 방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찾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찾으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뭐 보이고 있는데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단 여기서 다음 레코드로 넘겨보세요. 이거 눌러가지고 다음 레코드, 아니면 페이지 다운 눌러도 다음 레코드로 넘어가거든요. 페이지 다운 키를 뭐 눌러보셔도 좋고, 그렇게 다음 넘기고, 그럼 이제 다른 4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찾기를 눌렀을 때 찾아집니까? 안 되죠. 근데 이게 찾아져야 된답니다. 얘는 정확한 4번이 맞으니까. 네. 그렇게 찾아질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레코드셋 쿨론 속성과 북마크 파인드 퍼스트 메서드를 이용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시오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앞에 201페이지에 나와요. 앞에 201페이지에 보면은 이 두 줄을 외워야지 쓸 수 있거든요. 아까 뭐 필터 속성을 외우기도 벅찬데, 지금 이 레코드셋 쿨론까지 외워서 쓰라고 막 하면은 머리가 완전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먼저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필터 속성이 잘 되고 난 이후에 외워서, 조건식은 똑같거든요. 이거 조건식은 이렇게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작성되는 것이 완전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터 속성을 외워서 쓸 수 있게 된다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 두 줄만 외우면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단 외울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은 find first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얘는 필터 속성처럼 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속성은 는 이꼴이 들어가는 가지만 메서드는 함수 같은 거라서 그냥 한 칸 띄우고, 네, 필요한 인수를 넣기 때문에 아까 필터 이꼴 조건식과는 좀 대조적으로 find first는 한 칸 띄우고 조건식 이렇게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고, 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조건식은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쿨론이 영어로 복제하는 거잖아요. 쿨론. 레코드셋 쿨론이 find first는 뭐 첫 번째로 찾는 거 아닙니까? find가 찾다는 뜻이니까. 조건에 맞는 거 첫 번째로 찾아가지고 조건에 맞는 레코드 첫 번째로 찾은 거에 대해서 복제를 떠났다가, 쿨론으로 복제를 떠났다가, 북마크 속성은 보통 즐겨찾기, 뭐 책갈피 그런 게 북마크거든요. 영어로도 빠르게 찾아가는 속성입니다. 즐겨찾기처럼. 그러니까 그 위치 값으로 찾아가겠다. 복제해놓은, 쿨론으로 복제해놓은 그 위치 값으로, 그 레코드의 위치 값으로 찾아서 그걸 찾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아무튼 이 두 줄을 외워서 쓸 수 있도록 뭐 해보시면 좋지만 절대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까 필터 속성이 거의 나오거든요. 이게 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요, 여기 답은 지금 레코드셋 쿨론으로 밑에 나와 있거든요. 예, 요거 나와 있는 거는 집에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되, 저는 이걸로 안 하고 저는 필터 속성으로 할게요. 예, 이거를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필터 속성으로 구현하는 걸로 제가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예. 디자인으로 와야 돼요. 이제 디자인으로 와보시고,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거라고 했잖아요. txt 조회 컨트롤 4번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모든 일이 다 찾기 버튼 클릭했을 때 찾아지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찾기 단추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이벤트 작성 해가지고 아까처럼 코드 작성기로 갈게요. 마우스 우클릭, 이벤트 작성, 코드 작성기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왔고, 여기서 외워야 된다는 두 줄을 적어 볼게요. 제가 필터 속성으로 할 거라고 했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밑점 fi 입력해서 필터를 더블 클릭하고, 필터 이꼴 쌍따옴표 안에 조건식 엔터. 그 다음 그 밑에는 밑점 다시 fi 해서 아까 뭐였죠? 필터 on이었죠? 필터 on을 더블 클릭 하시고, 필터 on 이꼴 뭐였죠? 아까 이꼴 해서 true, 필터를 켜라, true를 더블 클릭. 이렇게 이 두 줄을 외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꾸 하다 보면 외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은 아까 전에 제가 뭐 이꼴 뭐 이렇게 작성한다 했는데, 조건식은 어떻게 작성한다고요?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 그것까지 외워주시면 절반 이상 아는 거예요. 이제 조건식은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작성한다. 그것까지 외워주시면 이제 진짜 거의 막 70%는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꿔줄게요. 그러면 조건식이란 말을 블럭 지정해서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 이렇게. 컨트롤명은 상자명이고, 아까 그 명령 단추 옆 왼쪽에 있던 상자의 이름이고, 필드명은 그 상자에 들어오는 값과 관련된 필드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컨트롤명이 뭘까요? 그러면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컨트롤명 txt 조회고요. 필드명은 뭘까요? 네, 여기 그 txt 조회 컨트롤에 4번을 입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면 직접 확인해 볼게요. 여기 Alt F11 눌러서 액세스로 돌아가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액세스로 돌아가면은 바로 보입니다. 이 컨트롤명은 왼쪽에 있는, 이 명령 단추 왼쪽에 있는 이 상자, 이 컨트롤이 바로 이 컨트롤명이 되는 것이고, 그럼 얘가 txt 조회인 거는 뭐 바로 이제 알 수 있고, 필드명은 여기에 아까 우리가 넣었던 값, 아까 여기서 뭐 1011 뭐 이런 거 막 넣었잖아요. 우리가 복사해가지고 막, 그죠? 그 넣었던 값과 관련 있는 필드는 본문에 이렇게 바운드 되고 있는, 본문에 이렇게 막 바운드 되고 있는 4번, 성명, 근무년수 뭐 이런 필드들 중에 있거든요, 보통. 그럼 여기에 뭐 1011 뭐 이렇게 넣었던 이 값이 바로 4번 필드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필드명은 4번이고 컨트롤명은 txt 조회고, 이런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럼 다시 Alt F11 눌러서 돌아와서, 또는 뭐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벤트 작성해서 돌아와서, 필드명은 이제 바꿀게요. 더블 클릭해서 4번이라고 바꾸고요. 컨트롤명은 블럭 지정 더블 클릭해서 txt 조회죠. txt 조회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txt 조회 이 컨트롤명이 큰 따옴표 안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됩니까? 상자 이름으로 인식이 안 됩니다. 예, txt 조회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불러올 수가 없어요. 컨트롤명으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은. 그래서 얘를 아까 더블 클릭 블럭 지정해서 꾹 눌러서 밖으로 뺐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네, 이게 지금 잘라내기에서 붙여넣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잘라내기에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붙여넣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안에 있는 애를 tx조회 블럭 지정해서 꾹 눌러서 밖으로 빼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이거 그대로 쓰면 오류가 뜰 거거든요. 이 컨트롤의 이름, 네, 이거 쌍따옴표하고 붙어있기만 해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 아까 썼죠? %로 분리를 시켜 주셔야지만 상자의 이름으로 인식이 되면서
오류가 안 뜹니다. 밑에 찍어봐도 오류가 안 뜨죠 이제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데이터 형식이 뭐냐 하는 거에 따라서 형식 기호를 뭘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데요. 여기 들어오는 값이 데이터 형식이 뭐였어요? 네, 아까 뭐 이런 거였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값은 숫자이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안 붙여요. 이걸로 끝. 다 끝났어요. 네, 끝났다고요. 아까 전에 문자였으면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뭐 여기 들어오는 값이 뭐 대우, 뭐 이런, 뭐 아까처럼 삼성 이런 문자면 작은 따옴표를 붙여야 되고, 그 작은 따옴표는 또 쌍따옴표 다 붙여야 되고 앞뒤로, 또 쌍따옴표 달라붙으면은 또 막 %도 붙여야 되고,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달라붙거든요. 문자면 제가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답인데 숫자일 때가 제일 간편해요. 네, 숫자일 때. 근데 txt 이름처럼 만약에 텍스트라면, 텍스트 형식이라면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날짜 형식인 경우도 있는데, 날짜 형식일 때는 샵이 붙어요. 작은 따옴표 위치에, 그러니까 이렇게 샵을 쓰면은 그건 또 이제 날짜가 되는 거예요. 네,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텍스트일 때가 물론 제일 많이 쓰이고 보면은, 네, 작은 따옴표. 네, 이렇게 세 가지만 잘 구분해서 쓰면은 뭐 다른 형식이 더 없거든요. 숫자가 제일 간편하죠. 지금처럼 빼고 그냥 %만 쓰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확인해 봅시다. 지금 메뉴에 이게 답이고,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폼 보기로 바꿔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됐는데 Alt Q 빠져나가서 저장하고 사원정보 폼은 폼 보기로 바꿔서, 사원정보 폼 다운된 사람 닫고 더블 클릭 열어가지고 폼 보기 상태에서 얘를 복사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걸 지금 복사해서 위에 txt 조회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제가 다음 넘겨보라고 했죠. 다음 넘겨서 이제 다른 4번으로 바뀌었으면 찾아보시라고. 그러면 찾아집니까? 네. 한번 필터가 걸리면요, 필터가 이렇게 눌러지면 다른 거는 더 이상 안 보여요. 다른 거는 더 이상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 혹시 또 조회를 해보고 싶으면 해제를 하고 하시면 돼요. 네. 다른 걸로 또 조회를 해보고 싶으면 필터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딴 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던가, 아니면은 필터는 실제로 저장되지는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찾았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서 저장하고 닫았다고 해서 다시 열어보면은 그게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완전 새 걸로 다시 다, 네, 그냥 리프레시가 돼버리기 때문에 필터는 눈으로만 보여주는 거지, 닫으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닫았다 다시 열면은 다 이제 새 걸로 다시 그냥 처음부터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찾아보셔도 되고, 다른 4번으로 조회를 해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다음 넘겨서 이거 복사해가지고 위에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레코드를 바꿔서, 다른 레코드를 이렇게 바꿔서 얘를 찾기를 눌러서 찾으면,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옆에 뭐가 없으면은 당연히 안 찾아지겠죠. 오류가 뜨거나. 그래서 이렇게 찾아지는가, 이 레코드가 찾아지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네.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출력 기능으로 이제 왔고요. 출력 기능 구현 같은 경우는 아까는 찾아지도록 하는 거였잖아요. 조회 기능은 이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찾아지도록, 조회 단추 눌러서 찾아지도록 하는 거였다면, 출력 기능 쪽은 명령 단추를 똑같이 클릭하면은 보고서가 출력되도록 해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리도록 구현해라. 네. 보고서는 종이로 뭐 인쇄를 위한 개체이다 보니까 항상 인쇄 미리 보기로 열리도록 구현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조회 기능 5점, 출력 기능 5점,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출력 기능은 오픈 리포트라는 매크로 함수로 구현하게 돼 있어요. 아까 조회 기능 쪽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필터 속성능을 해봤지만 레코드셋 쿨론도 있었고, 레코드 뭐 소스도 있고, 어플라이 필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출력 기능은 딱 오픈 리포트라는 매크로 함수 하나만 써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오픈 리포트를 이제 부를 때
프로시저로 할 거냐 아니면은 매크로 디자인 창을 불러서 할 거냐, 매크로 창을 띄워서 할 거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근데 프로시저로 해라, 매크로를 만들어서 뭐 구현해라,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일단 프로시저는 저번에 우리 두 cmd 개체 이거 기억나시죠? 두 cmd.close 할 때도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언로드미처럼 쓰인다고. 뭐 폼이 종료되도록 해라 이런 거 할 때 구현해 봤잖아요. 근데 두 cmd 개체는 매크로 함수를 프로시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액세스 개체.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원래 액세스 매크로 함수를 바로 불러서 못 쓰니까, 액세스는 매크로가 함수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매크로 함수를 불러서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매크로, 액세스의 매크로 함수들을 비주얼 베이직에서 불러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개체가 두 cmd 개체입니다. 그래서 두 cmd. 오늘은 오픈 리포트, 닫는 게 아니라 보고서가 열리도록 할 거니까 오픈 리포트로 해서 보고서 이름, 보기 형식, 또 뒤에서 조건이 있으면 조건까지도 이렇게 적어주고, 그런 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디자인 창을 사용하는 경우는 만들기 매크로로 이제 매크로 만들 때 쓰는 건데요. 여기는 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디자인 창은 입력하는 게 많이 없고요. 보면은 오픈 리포트 매크로 함수를 선택하면 되고, 보고서 이름도 선택하면 돼요. 보기 형식도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조건이 있을 때는 이제 적어야 되는데, 조건은 아까처럼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적는 게 똑같긴 한데,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에서 앞에 뭐가 더 붙어요. 이 매크로 디자인 창에서는 현재 폼의 이름을 적어줘야 되거든요. 폼즈 느낌표, 폼 이름 느낌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프로시저에서 조건은 이렇게 적었잖아요.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 근데 거기서 뭐 쌍따옴표 안에서 작은 따옴표 n% 뭐가 복잡했죠? 굉장히 복잡하게 조건이 적힌 반면에, 매크로의 조건은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 그건 똑같은데 앞에 폼즈 느낌표, 폼즈는 그냥 폼 개체다 이런 뜻이에요. 뭐 테이블이면 테이블즈 하면 되는 건데, 근데 테이블을 부를 일은 없고, 느낌표는 구분 기호거든요. 그냥 그 하위 내용을 딱 이제 띄워줘요. 그러니까 폼즈에서 느낌표를 딱 찍으면 정말 폼들이 쫙 폼 목록이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열어놓은 폼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열어놓은 폼인데 현재 폼을 딱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고, 또 느낌표를 딱 찍으면 또 그 폼에 있는 하위 컨트롤들이 쫙 목록으로 쫙 나오거든요. 그럼 또 그 컨트롤명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작은 따옴표 n%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만 적으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만 딱 그냥 넣어주면 끝나고, 현재 폼은 내가 현재 열어놓은 폼인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을 적기는 더 편하거든요. 이 매크로 디자인 창에서. 그러니까 좀 이따 조건도 한번 적어볼 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205페이지로 와서 205페이지에 예상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연습 29번을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4강 연습 29번입니다.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거래처별 구매정보 폼이 있습니까? 거래처별 구매정보 폼 디자인으로 열어보세요. 디자인 열었으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인쇄 버튼 있나요? 찾아보세요. 폼 창을 좀 이렇게 키워보든가. 그래서 거기 인쇄 버튼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쇄 버튼이 있는데, 이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해라 라고 했는데요. 어떤 보고서가 열리도록 하라고 하고 있죠. 미리 보기 형태로 열리도록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나오고, 항상 보면 매크로 작성기를 활용하여 작성하시오 했는데, 이거는 제가 문제를 좀 바꿀게요. 요새는 이런 말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요새 시험은 어떻게 주로 나오냐면은, 문제를 제가 고칠게요.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매크로를 따로 만들어서 그냥 지정하라고 이렇게 제가 문제를 이렇게 바꿀게요. 요거를요. 이렇게 바꿀게요. 요새 시험은 거의 이걸로 나옵니다. 따로 매크로 개체를 만들어서 어디 단추 다른 단추에서도 다 쓸 수 있는 매크로를 만들어서 지금 이 단추에다 지정해라. 단추의 이벤트에다가 지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들기 탭에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를 만들어서 그 해당하는 인쇄 명령 단추 그 속성 시트에 가보면 이벤트 탭이 있거든요. 그 속성 시트에 이벤트에 그 지정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는 해보면 압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만들 거거든요. 저처럼 해보세요. 만들기 탭 제일 오른쪽에 매크로라고 있습니까? 액세스에서 매크로 만드는 건 처음이죠. 액세스는 근데 녹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엑셀은 녹화를 하는 거였지만 액세스는 매크로 함수를 지정해서 기능을 그냥 불러 쓰기만 하면 됩니다. 만들기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개체를 지금 만들 건데요. 시험에도 이렇게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출력 기능은 만들기 매크로를 클릭했고 여기서 매크로 함수를 선택할 거예요. 보면은 어플라이 필터 하면 뭐겠어요? 저번에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필터를 적용하겠다. 매크로 함수 중에서 비프 하면은 제가 그때 뭐 단추만 누르면 삐 하는 소리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겠다. 저번에 여러분 doCMD.close 썼던 것도 이거 플러스 썼던 거거든요. 클로즈 윈도우 닫히도록 하겠어. 근데 우리는 오픈 리포트 할 거죠. 지금 오픈 리포트를 선택합니다. 다 명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보고서 이름도요 선택하면 됩니다. 적을 필요 없이 눌러서 일자별 구매 정보 출력 보고서죠. 선택하면 되고요. 보기 형식도 뭘로 하라고요? 미리 보기로 열리도록 하라고 했죠. 항상 뭐 미리 보기로 거의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로 끝이에요. 보고서 이름, 보기 형식까지 하면 끝이고요. 필터 이름을 쓸 일은 아예 시험에는 아예 없을 건데 보통 필터 이름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조건에 딱 맞는 쿼리가 있을 때 그 쿼리의 이름을 적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날짜가 뭐 6월 달인 것만 뭐 출력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6월 달인 레코드만 가져오는 쿼리가 있을 때 그 쿼리의 이름을 적어준다면 그거대로 출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에 맞는 쿼리는 작성돼 있지도 않고 그런 쿼리의 이름을 쓸 일이 아예 없을 겁니다. 그 필터 네임을 쓸 일은 없고요. 웨어 조건문 쪽에다가 나중에 조건을 적을 일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무작정 다 출력할 게 아니라 원하는 내용만 출력을 하려면 이제 여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이 똑같긴 한데 폼즈 느낌표, 폼 이름 느낌표, 컨트롤명 그런 식으로 적어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적는 일을 나중에 여기다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해보고 지금은 조건이 없거든요. 조건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처럼 시험에도 조건이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이제 매크로 창은 닫을게요. 그러면 이 매크로 개체는 창을 마우스로 이걸로 닫으시면 돼요. 근데 닫을 건데 닫을 때 저장하라고 하죠. 네. 닫을 때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은 yes. 이름은 보고서 출력이라고 할게요. 네. 보고서 출력이라고 이제 매크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개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확인하고 싶으면 이거 눌러보세요. 지금은 폼만 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처럼 모든 액세스 개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거 눌러가지고 모든 액세스 개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죠? 지금은 폼만 보도록 되어 있어서 근데 시험에는 어차피 모든 액세스 개체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매크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내가 다시 편집하고 싶으면 얘를 디자인으로 열어가지고 편집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얘는 닫고 이거를 어디다 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개체만 딱 만들어 놓고 지정을 안 하시면 당연히 저 인쇄 단추에 눌렀을 때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인쇄 단추를 클릭할 때 이벤트에다가 이 매크로를 쓸 수 있게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처럼 인쇄 단추를 선택하시고 인쇄 단추를 선택해 놓고 이벤트 탭, 그러니까 그 명령 단추에 속성 시트의 이벤트 탭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벤트 탭에 어때요? 이 인쇄 단추 찍고 속성 시트 이벤트 탭에 가보면 클릭할 때 이벤트, 더블 클릭할 때 이벤트, 뭐 포커스 넘어왔을 때 이벤트,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죠. 당연히 지금은 클릭할 때 이벤트에다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만든 매크로가 있잖아요. 네,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내가 더블 클릭할 때 하겠다 하면 이거 지우고 딜리트로 지우고 더블 클릭할 때 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더블 클릭할 때 나온 적도 있어요, 시험에. 네. 지금은 클릭할 때 이벤트에다가 보고서 출력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됐는데 저장하고 뭐 닫고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저장하고 닫고 폼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열어보면 인쇄 단추를 눌러보시죠. 그러면 보고서가 뜨나요? 그렇게? 네. 뭐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연습 30번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연습 30번을 열어보세요. 이번에는 사원 정보 폼에서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했습니다. 사원 정보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보시죠. 또 미리 보기 버튼이 있습니까? 밑으로 뭐 내려보니까 미리 보기 단추가 맨 밑에 쪽에 보이네요. 이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할 때 이번에는 또 구매일자별 구매금액 보고서가 미리 보기 형태로 열려야 되고요. 마지막에 프로시저를 활용하여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은 프로시저로 해야 돼요. 매크로 디자인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프로시저로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네. 문제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이벤트 작성으로 가야겠네요. 프로시저로 해야 되니까. 미리 보기 단추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이벤트 작성. 예, 코드 작성기를 또 불러야겠죠? 코드 작성기를 선택해서 확인. 그러면은 또 비주얼 베이직으로 왔고요. 어때요? 저처럼 미리 보기 단추 클릭할 때 프로시저로 이렇게 왔습니까? 네. 그럼 여기다가 아까 전에 매크로 함수를 불러주는 개체, 비주얼 베이직에서 매크로 함수를 불러주는 개체가 뭐라고요? do 커맨드의 약자 do cmd 개체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걸 쓸 거예요. 네. do cmd 개체를. 네. 그럼 적어 보세요. do cmd 마침표 점. 네. 점 찍었을 때 이런 거 아까 봤죠? apply 필터니 bif니 이런 거 봤죠? 아까 전에 매크로 함수들이었죠? 그게 불러지는 거라고요. do cmd 개체를 통해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가져와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썼던 오픈 리포트도 부를 수 있겠죠? 네. do cmd 점 open report. 뭐 오픈 폼을 해라 하면 폼을 열리도록 해라 할 때도 있고요. 시험에 보면은 오픈 리포트 더블 클릭. 오픈까지만 적어서 오픈 리포트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한 칸 띄어쓰기 해보세요. 한 칸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아까 그 보고서 이름, 보기 형식 뭐 이런 거 적는 거 있었잖아요. 그 매크로 함수 부른 거니까 그 적어 줘야 되거든요. 한 칸 띄어쓰기 하면 리포트 네임 입력하라고 하죠. 보고서 이름은 쌍따옴표 안에다가 문제에 적혀 있죠. 보고서 이름이 구매일자별 구매금액 보고서. 이거는 오타를 넣으면 안 되겠죠. 띄어쓰기도 신경 쓰고요. 뭐 구매일자 벌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네. 그 다음 컴마를 찍어 봐봐요. 컴마를 찍으면은 보기 형식 view as active view 하는 게 그 활성화 시켰을 때 보기 형식이 노멀로 잡혀 있어요. 기본 값으로. 노멀은 그냥 인쇄 창이 딱 뜨면서 인쇄할 거냐고 막 그런 인쇄 창이 뜨는 거거든요. 노멀로 하면. 근데 우리는 보기 형식을 뭘로 해야 될까요? 여기서 미리 보기니까 뭐겠어요? 네, 프리뷰가 미리 보기다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죠. 네, 항상 프리뷰로 열리도록 하라고 합니다. 프리뷰를 더블 클릭하세요. 뭐 리포트는 보고서 보기고, 네. 뭐 노멀은 인쇄 그냥 창 뜨는 거고, 네. 프리뷰를 더블 클릭하고요. 그리고 이걸로 끝인데 지금은 보고서 이름, 보기 형식 여기까지만 하면 끝인데 만약에 컴마를 또 찍으면 아까 전에 필터 네임 입력하라고 하는 칸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는 쓸 일이 없다 했죠. 필터 네임은 쿼리에 이름 적어주는 곳이라고. 조건에 맞는 쿼리 작성돼 있지도 않고 쓸 일이 없고 컴마를 한번 더 찍어 보시면은 where condition 이렇게 넘어오는데 조건이 지금은 없어서 솔직히 컴마가 지금 필요 없거든요. 컴마 필요 없는데 조건이 있을 때는 이제 컴마 2번 찍고 여기다가 조건을 적어요. 이거는 근데 프로시저의 조건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조회 기능 구현할 때처럼 쌍따옴표 안에다가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아까 앞에서 조회 기능 구현할 때처럼 그렇게 해서 뭐 컨트롤명은 밖으로 빼고 뭐 %% 쓰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죠. 조건이 있다면 컴마 2개 찍은 이후에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컴마도 찍을 필요 없어요. 보고서 이름 보기 형식 컴마 이후에 프리뷰로 그럼 테스트 해볼게요. 이제 파일에 닫고 들어가기 Alt Q 빠져나가서 저장하고 또 뭐 닫았다가 그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폼을 더블 클릭 열어서 이 미리 보기 단추를 눌렀을 때 열립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06페이지에 기출 유형 1번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전, 액세스 실전 폴더로 오셔야 됩니다. 실전에 기출 유형 1번 파일을 열어보시고 판매 현황 폼에 txt 조회 컨트롤에 찾고자 하는 상품 코드의 일부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판매 현황 폼 디자인으로 열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판매 현황 쿼리도 있고요. 폼도 있고 이렇거든요. 쿼리를 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이상한 거 열어놓고 막 없다고 하고 이러는데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주시고 거기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회 버튼 있죠? 있고 근데 여기서 그 txt 조회 컨트롤 옆에 언바운드 되고 있는 텍스트 상자 이게 txt 조회 컨트롤인데 그 txt 조회 컨트롤에 찾고자 하는 상품 코드의 일부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txt 조회 컨트롤에 찾고자 하는 상품 코드의 일부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뭔가 좀 아까랑 달라 보이는 게 하나 있네요. 뭐죠? 일부를 입력한 후 이렇게 나오면요 더 까다롭게 더 어렵게 나온 거거든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까다롭게 나온 거예요. 아까 전에는 정확하게 찾는 거였잖아요. 정확하게 4번 막 찾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일부만 포함되더라도 다 찾도록 해야 돼요. 뭘 요구하는 건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하여튼 이 말이 중요한 말이고 이 말 그대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게 뭘 찾으라고 하는 건지 폼 보기로 바꿔보세요. 얘를 닫았다가 더블 클릭해서 열든가. 폼 보기로 열어보면 여기에 txt 조회 텍스트 상자에
상품 코드의 일부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이라고 했는데, 상품 코드가 A11Z, 또 다음 레코드 넘겨볼까요? 여기 밑에 쪽에서 다음 레코드 이렇게 넘기면 또 그 다음 레코드는 B22Y고, 뭐 또 다음 레코드도 넘기면 C33X고, 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아까 A 뭐 있었잖아요. 그럼 A만 입력해서 조회를 누르면 A11Z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B만 입력해서 조회를 누르면 아까 B 뭐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B만 입력해서 조회를 눌러더라도. 근데 안 되죠, 검색이.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정확하게 다 적는 게 아니라 뭐 A11Z면 뭐 Z만 적더라도, A만 적더라도 그게 나와야 된다. 포함되는 게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현을 하는 게 아까 우리가 했던 거에서 솔직히 조금만 바꿔주면, 변형을 해주면 할 수 있거든요. 어렵긴 하지만 아까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그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에서 그걸로 작성을 해놓고 몇 개만 조금만 바꿔주면은 일부를 포함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일부 포함 검색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앞에 202페이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 202페이지 잠깐 와보시죠. 202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예시 1번은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찾는 거예요.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이잖아요.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뭐 txt 학과 텍스트 상자겠죠. txt 학과 텍스트 상자에 내가 국문학과 뭐 그렇게 적었다면은 딱 정확하게 국문학과 찾아라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밑에 예시 2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이름, txt 이름 검색, 텍스트 상자겠죠. txt 이름 검색에 이름의 일부를 입력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텍스트 상자에, txt 이름 검색 텍스트 상자에 뭐 홍길동 씨 찾을 때 길만 적더라도, 길자만 적더라도 홍길동 씨가 나와야 돼, 이런 거죠. 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포함되는 거 찾아라 할 때는 길이 포함되는 거 다 찾겠어 한다면 여기 앞뒤로 별표를 썼잖아요, 저번에. 그거 기억나세요? 아스트리크 별표. 이 별표를 쓰면은 앞에 뭐가 붙습니까? 저번에 테이블 할 때 배운 적 있는데, 이 와일드카드 별표를 쓰면 액세스나 비주얼 베이직에서는요, 라이크 연산자 따라 붙는다 고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이 써본 적 있어요, 앞에서. 예, 이게 그 길이 포함되는 거 다 찾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액세스는 별표를 쓰면은 라이크가 붙었었죠, 앞에서. 기억나시죠? 앞에 배운 적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딱 해놓고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에서 필드명 라이크 컨트롤명으로 바꾸면 돼요. 이꼴이 아니라, 필드명 이꼴이 아니라,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에서 딱 세 가지만 바꿔주면 되는데, 일단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에서 이꼴을 라이크로 바꾼다. 네, 이 이꼴을 라이크로 바꾸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가 아까 텍스트 형식 의미하는 거라 했잖아요. 작은 따옴표가 기억나시죠? 작은 따옴표는 텍스트 형식, 마치 그 쌍따옴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길이 포함된 내용을 찾으라고 한다면 길 해가지고 앞뒤로 별표를 쓰게 되면은 쌍따옴표가 원래 이렇게 붙는 거지만, 쌍따옴표가 이렇게 붙는 거지만 지금은 작은 따옴표로 그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 바로 안쪽에 별들이 와야 돼요. 별표가. 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따옴표 바로 뒤에 별. 그러니까 라이크를 쓰는 게 일단 1번이라면 첫 번째 작은 따옴표 바로 이제 안쪽에 별 쓰고, 그게 두 번째. 그 다음 마지막 작은 따옴표 끝나기 직전에 별 넣는 거 세 번째. 이렇게 하면은 일부 포함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했던 거에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게 위에 게 잘 돼야 되겠죠. 위에 게 잘 된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딱 세 가지만 바꿔주면 된다. 네. 이꼴을 라이크로 바꿀 거다. 그래야지 앞에 라이크가 와서 그 뒤에
그 문자열과 같은 내용을 찾겠다는 말이 되는 거고. 요렇게 이제 해볼 거예요. 네. 그럼 해볼게요. 이제 대충 제가 설명했는데 작성을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네. 다시 206페이지로 와가지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잘하는 사람도 힘들어해요. 네. 정말 잘하는 사람도 맞추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몇 번 해보면 이런 것도 네. 몇 번 해보면 이해가 돼서 풀 수도 있어요. 판매 현황 폼에서 그럼 디자인으로 볼게요. 판매 현황을 디자인 보시고 조회 버튼을 클릭할 때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조회 단추 위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하라고. 그래서 필터 속성을 이용한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회 단추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이벤트 작성, 코드 작성기로 갈게요. 네, 코드 작성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외워야 된다는 두 줄 이제는 외울 수 있나요? 밑점 적어볼까요? 아까 어떻게 했죠? 밑점 필터 fi 해서 필터를 더블클릭 속성이니까 는 들어가서 필터 이꼴 조건식 쌍따옴표 안에 조건식 엔터. 그 다음 밑에는 또 뭐였죠? 똑같이 밑점 필터 on 네, 필터를 켜라 해야 되는 거니까 필터 on 속성을 더블 클릭해서 이꼴 true를 더블 클릭. 네, 이렇게 두 줄을 이제 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조건식이 일단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찾는 걸로 할게요. 정확하게 딱 맞는 걸로. 네. 조건식이 아까 어떻게 작성된다고요?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 그것까지 외워주면은 이제 할 수 있어요. 네. 조건식은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이다. 네. 그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조건식은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바꿔보세요. 블록 지정해서 쌍따옴표 안에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 이렇게 바꿨고 필드명과 컨트롤명을 찾아야 되는데요. 문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네요. 206페이지에 문제에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필드명이 뭘까요? 네, 상품 코드고요. 컨트롤명은 뭘까요? 네, 잘 아시네요. 근데 그게 문제에 완전히 표시가 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txt 조회 컨트롤에 상품 코드의 일부를 입력한 후 막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아예 표시도 해놨죠. 그죠? 일부러 이거는 완전히 어려워서 그런지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컨트롤명은 이거고 필드명은 이거다. 물론 여러분이 아까 뭐 액세스로 가가지고 이 단추 옆에 있는 실행하는 명령 단추 옆에 있는 이 컨트롤이 txt 조회 컨트롤이고 여기서 내가 아까 뭐 a 뭐 이런 거 적었으니까 뭐 그게 상품 코드와 관련이 있다. 필드명은 상품 코드다.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쉽게 찾을 수가 있고 필드명은 그러면 블록 지정해서 상품 코드로 바꿀게요. 더블 클릭해서 상품 코드. 컨트롤명은 또 이렇게 더블 클릭 블록 지정해서 txt 조회. 오타를 넣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txt 조회는 큰 따옴표 안에 있으면은 안 되죠. 상자 이름으로 인식이 안 된다 했어요. 컨트롤명으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얘를 빼야 돼요. 쌍따옴표 바깥쪽으로 블록 지정해서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밖으로 빼주고 여기 또 뭐가 필요합니까? 사이에 %, 연결 연산자를 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값이 숫자면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아까 A, B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넣을 게. 그러면 문자죠. 그러면 작은 따옴표 필요하다는 거 이제 아시죠? 작은 따옴표 이렇게 작은 따옴표 붙일게요. 앞뒤로. 여기 들어오는 값이 문자다, 텍스트다. 근데 작은 따옴표는 지 혼자 쓰면은 형식 기호로 못 쓴다 했죠. 작은 따옴표는 쌍따옴표 안에 있을 때만 텍스트 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따옴표 앞뒤로 쌍따옴표 다 붙일게요.
뒤에도 마찬가지. 작은 따옴표 앞뒤로 쌍따옴표를 다 붙일게요. 저처럼 이렇게 뒤에도 작은 따옴표 앞뒤로 쌍따옴표를 이렇게 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의 이름과 큰 따옴표 또 달라붙었죠. 이렇게 되면 바로 오류가 뜨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또 뭐가 필요하죠? M%.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겠죠? M%. 그렇게 쓸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저 뒤에도 오류가 이렇게 뜰 거니까 뻔히 여기도 M%를 써야 된다. M% 앞뒤로는 띄어쓰기를 잘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밑에 찍어봐도 오류가 안 뜨죠. 그럼 이까지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는 거. 보통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도 나오면은. 네. 이건 정확하게 찾는 거. 근데 지금은 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포함하는 값으로, 일부 포함하는 값으로 찾으려면 이제 여기서 변형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이까지 잘 작성을 하신 분은 이제 여기서 딱 제가 아까 세 가지만 바꾸면 된다 했잖아요. 먼저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이 아니라 이꼴을 뭘로 바꾼다고요? like로.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필드명 like로, 그러니까 상품 코드 이꼴이 아니라 상품 코드 like로 할 건데요. 이렇게 딱 붙여서 저처럼 like 하면 안 되겠죠. 딱 붙이면 안 되고 한 칸 띄워야 돼요. like 앞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like를 이렇게 쓸 건데 딱 붙이면은 상품 코드인지 like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칸 띄어쓰기 해야 된다고요. like 앞쪽에. 네. 하여튼 이꼴을 like로 한 칸 띄우고 like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제가 작은 따옴표 위치를 잘 보시라고 했어요. 이 작은 따옴표가 텍스트 형식 안에 들어오는 값 텍스트 형식이다는 의미니까, 그러면은 별표들도 문자니까, 와일드카드 문자니까, 대체 문자니까 작은 따옴표 안쪽에 있어야 되겠죠. 별표들도. 그래서 이 첫 번째 작은 따옴표 나오고 바로 뒤에 별을 씁니다. 첫 번째 작은 따옴표 나오고 바로 뒤에 별. 그 다음에 마지막 작은 따옴표 끝나기 직전에 바로 앞에, 마지막 작은 따옴표 바로 앞에 별.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별표, 여기에 별표. 그렇게 하면 다 된 겁니다. 이꼴을 like로 바꿨고, 첫 번째 작은 따옴표 바로 뒤에 별, 마지막 작은 따옴표 바로 끝나기 직전에 별. 네. 1, 2, 3 이렇게 세 가지. 네. 됐으면은 테스트 해보죠. 이제 일부 포함으로 검색이 되는가. like는 앞에 띄어쓰기 꼭 하나 해줘야 돼요. 그래야 like인 줄 알아요. Alt Q 빠져나가서 저장하고 뭐 닫았다가 다시 더블클릭, 판매 현황 폼을 더블클릭 열어보든가 해서 원하시는 걸로. 아까 뭐 B로 시작하는 거 있었거든요. 뭐 B 해서 조회해보면은 진짜 조회가 됩니까? 네. 그럼 어려운 걸 잘 따라 하신 거네요. C로 조회하면 조회가 되고. 네. 잘 나오네요. 그 밑에 2번 문제를 풀어보고 마칠게요. 네. 안 나온 사람은, 노란색 줄이 쫙 가고 있는 사람은 뭐 오타를 넣은 게 있을 거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필터 이꼴, 필터 온 이꼴, 뭐 like는 앞에 띄어쓰기 했나 이런 거를 잘 보시고. 네. 네. 이제 2번도 계속 이 판매 현황 폼에서 하는 건데요. 판매 현황 폼에서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예, 바로 인쇄하기 단추 있네요. 그죠? 눌러봐도 반응이 없는데, 이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또 보고서가, 판매일자별 판매 현황 보고서가 미리 보기 형태로 나오도록 해랍니다. 단 여기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는 조건이 없었는데 txt 상품명에 입력한 상품명과 동일한 데이터만 표시해라, 이러한 조건이 있거든요. 어때요? txt 상품명이라는 컨트롤이 있나요? 아마 이건 것 같은데, txt 상품명이. 근데 저처럼 언바운드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문제를 못 풀 것 같은데, 디자인으로 와보시죠. 진짜 언바운드 되고 있는데, txt 상품명은
바운드 상품명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저기 적혀있는 상품만 인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바운드 되면 어떻게 적혀있지도 않은데 뭘 인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제 파일이 잘못됐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좀 바운드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언바운드 상자에 상품명 필드 바운드 시킬 수 있죠. 네, 얘를 찍고 이 컨트롤 찍고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상품명 필드 바운드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돼 있어야 됐는데 예제 파일이 좀 잘못됐어요. 직접 뭐 상품명이라 타이핑해서 적어도 돼요. 네, 안쪽에다가. 그래서 아무튼 상품명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상품명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폼 보기 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저점 녹차가 있다면 인쇄하기를 눌렀을 때도 녹차만 인쇄돼야 돼. 다른 건 나오면 안 돼. 그런 겁니다. 네. 조건이 그겁니다. 그럼 해볼게요. 그럼 디자인으로 와서 인쇄하기 단추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이벤트 작성. 이거 프로시저로 작성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러면 코드 작성기로 또 갈게요. 마우스 우클릭, 이벤트 작성, 코드 작성기. 확인. 그러면 인쇄 버튼을 클릭할 때 프로시저로 이렇게 왔죠? 그럼 여기다가 아까 뭘 썼습니까? do cmd open report 해야겠죠? 네. 아까 우리 썼던 대로 do cmd 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do cmd 개체를 불러보시고요. do cmd open report를 더블 클릭. 한 칸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리포트 네임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보고서 이름은 쌍따옴표 안에다가 문제에 적혀있는 대로 구매일자별 이게 뭐죠? 판매일자별 판매 현황. 판매일자별 판매 현황. 오타를 넣지 않도록 보고서 이름 주의하시고, 그 다음 컴마를 찍고 보기 형식 view as active view. 보기 형식은 뭐라고요? 예, 미리 보기는 프리뷰라고 했죠. 프리뷰를 더블 클릭 하고요. 그리고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까는 이걸로 끝이었지만 조건이 있죠, 여기는. 그래서 컴마를 한번 더 찍을게요. 컴마를 한번 더 찍으면 필터 네임으로 넘어오는데, 필터 네임은 쓸 일이 없다 했죠, 제가 아까. 쿼리 이름 같은 거 적어주는데, 뭐 녹차만 뭐 추출하는 쿼리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터 네임 생략. 그럼 컴마 한번 더 찍고, 컴마 한번 더 찍으면 where 컨디션으로 넘어옵니까? 필터 네임 생략하기 위해서 컴마 한번 더 찍었고, where 컨디션 넘어왔으면 여기에 프로시저의 조건이니까요. 쌍따옴표 안에다가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쌍따옴표 안에다가 컴마 2개 이후에 하여튼 where 컨디션 부분에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데요. 조건식.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필드명이 뭐죠? 컨트롤명이 뭐죠? 문제에 적혀 있는데요. 컨트롤 아까 txt 상품명이었죠. 그리고 필드명은 여러분이 바운드를 시킨 필드 뭐였죠? 네, 상품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컨트롤명은 상자 이름 txt 상품명이고, 필드명은 아까 우리가 상품명 언바운드 되고 있어가지고 그 언바운드 상자에 상품명 필드를 넣어줬잖아요. 네. 그 바운드 되는 필드명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드명은 바꿀게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상품명, 컨트롤명은 txt 상품명이죠. 상자 이름, 텍스트 상자 이름 txt 상품명. 이렇게 해서 이 또 txt 상품명 컨트롤이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비주얼 베이직이니까 밖으로 빼주셔야 돼요. 블럭 지정 더블 클릭해서 얘를 밖으로 빼고, 여기 사이에 뭐가 필요합니까? %. 그리고 얘는 이 상품명이 문자였잖아요. 아까 녹차 이런 거잖아요. 녹차. 그러니까 들어오는 값이 텍스트니까 작은 따옴표 붙여야겠죠? 작은 따옴표 앞뒤로 붙여주고, 그리고 이 작은 따옴표들은 또 지 혼자 못 쓴다 했죠?
자기 혼자 못 쓰기 때문에 쌍따옴표 앞뒤로 다 붙어야겠죠. 작은 따옴표 앞뒤로 또 쌍따옴표도 다 붙여주고, 작은 따옴표 앞뒤로 쌍따옴표를 다 붙여주고,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도 없으면 안 되겠죠. 여기 오류가 발생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 밑에 지금 오류가 발생할 거니까 %, 뒤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뒤에도 여기 %.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고서 이름 띄어쓰기 같은 거 잘했는지, 또 보기 형식, 그 다음에 컴마 2개 이후에 조건 이렇게 적었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이제 네, Alt Q 빠져나가서 저장하시고 폼 보기로 바꿔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적혀있는 상품이 진짜 나오는지를 네, 보셔야 돼요. 네. 내가 딱 적어놓은 그 상품이 인쇄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상품명에 여러분이 직접 적어도 그러니까 TXT 상품명에 뭐 안 나오면 여러분이 적어도 돼요. 뭐 녹차를 적든 뭐 아까 무슨 뭐 보이차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런 것들 적든 이렇게 적어서 그 인쇄하기를 눌렀을 때 정말 그것만 인쇄가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인쇄가 됩니까? 정말 그것만. 네. 제가 이 문제를 하나 더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전에 프로시저로 작성하는 거 말고 매크로 작성하는 걸,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녹차가 적혀 있으면은 여기 안 적혀 있는 사람 적어 주시면 돼요. 녹차라고 적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인쇄하기를 딱 눌렀을 때 정말 그것만 인쇄가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녹차만.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아까 이걸로 한번 해보고 마칠게요. 똑같은 건데 아까 우리 매크로 만들어서 지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더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는 출력 기능 쪽은. 요새 이게 좀 유행처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걸로 한번 해보고 마칠게요. 저는 근데 보고서 출력 매크로 만들어서 인쇄하기 단추에 더블 클릭 이벤트, 네. 더블 클릭 이벤트에 지정하는 걸로 한번 해보고 마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보고서는 닫고 폼은 다시 디자인으로 보시고, 매크로 아까 우리 만들기 탭에서 매크로 만들었죠. 만들기 탭에서 매크로 클릭해 보세요. 일단 폼은 디자인으로 열고, 네, 폼은 디자인으로 보시고, 만들기 매크로로 갑니다. 아까 했듯이 매크로로 왔으면 이제 오픈 리포트 선택할게요. 그냥 만들기 매크로 클릭했어요. 네, 만들기 탭에 매크로 아까 했듯이. 그리고 이제 오픈 리포트를 선택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조건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조건을 안 줘봐서 오픈 리포트를 선택했고, 보고서 이름도 선택하세요. 입력하는 거 많이 없어요. 보고서 이름도 선택하고 보기 형식도 선택하시고요. 이거는 지금 완전 쉽잖아요. 만들기 매크로 클릭했을 뿐이고. 네, 보고서 이름 오픈 리포트에서 보고서 이름 보기 형식 선택했고, 그리고 이제 뭐 때문에 제가 이거 하고 있냐면은 여기 조건 적으려고. 조건이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이긴 한데 이렇게 되거든요.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이긴 한데 폼즈 느낌표, 폼 이름 느낌표, 컨트롤명. 필드명이 아까 뭐였죠? 상품명이었죠. 방금 줘봐서 알잖아요. 상품명이었고, 현재 폼의 이름은 뭐죠? 네, 판매 현황 폼이죠. 우리가 열어놓은 폼. 그 다음에 컨트롤명은 뭐였어요 아까? txt 조회. 다 아시네요. 그럼 그대로 적을게요. 여기다가 웨어 조건문에다가 적어보세요. 방금 여러분 얘기하신 대로 상품명. 근데 이게 적다 보면 뭐가 튀어나올 거예요 나중에. 상품명 이꼴 FOR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폼즈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품명 이꼴 해서 FOR 이렇게 폼즈를 더블 클릭 선택하고 느낌표 딱 찍어 봐봐요. 그러면 현재 폼이 뭐라고요?
판매 현황 폼 더블 클릭 선택하시면 되고요. 느낌표 찍으면 딱 나오잖아요. 그럼 판매 현황 폼 더블 클릭. 그 다음 또 느낌표 찍어봐봐요. 느낌표 구분 기호는 느낌표를 딱 찍으면 하위 내용이 딱 튀어나와요. 구분 기호 느낌표를 딱 넣으면 그러면 그 컨트롤명이 뭐라고요? 네, TXT 상품명이죠. 참. 네, TXT 상품명 맨 밑에 있네요. 더블 클릭해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입력하는 게 많이 없죠. 이와 같이 그냥 끝이에요. 끝. 이걸로 TXT 상품명 더블 클릭하면 대괄호도 다 알아서 붙고 하니까 이걸로 다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얘를 제가 이름은 아까 전에 보고서 보기로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주셨으면 저장할게요. 네. 마우스 오른쪽 저장 해가지고 보고서 보기라고 할게요. 마우스 클릭 저장해서 보고서 보기 매크로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제가 더블 클릭할 때 이벤트 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네. 매크로 저장하셨으면은 매크로 창은 닫으셔도 좋고 단추의 이벤트 인쇄하기 단추의 이벤트 탭에 가서 아까 우리가 작성한 프로시저 있죠. 이거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클릭이 우선이니까 클릭되는 게 우선이니까 얘를 딜리트로 지우면 돼요. 내가 이거 쓰기 싫으면 그냥 블록 지정해서 딜리트 지우면 없는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프로시저 취소할 줄도 알아야 되고 더블 클릭할 때 방금 만든 보고서 보기 있죠. 네, 보고서 보기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테스트 해보고 마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으면 인쇄하기 단추에 더블 클릭할 때를 이제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저장하고 폼은 저장하고 닫고 네, 폼을 더블 클릭 열어보시고 폼 보기로 열어보시고 단추를 그냥 클릭하면 안 나오고 더블 클릭해야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클릭하면 안 나오고 더블 클릭할 때 나오고 있네요.